자, 수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복습 내용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만 핵심적으로 좀 전달해 드릴게요. 과제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몇 개 풀어줄 테니까 그 문제 풀어주는 것 포함해서 5문제씩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그 프린트 6번 보면 자, 선생님 좀 어떤 내용을 좀 일감으로 좀 주제를 잡을 거냐면 등차 수열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어떤 수열에서는 등차 등비가 우리가 기본인데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의 우리가 일반항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의 어떤 가운데항, 등차 중항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등차 수열에서의 합,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결정 6번 보면 1, 4, 7, 10 자, 이렇게 가는 수열 등차 수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어떤 수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 그걸 공차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AN은 원래는 초항 플러스 n-1 공차 3이죠. 이렇게 해서 AN을 정리하게 되면 3n-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데 앞으로 등차 수열이 시그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수열의 한 80%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는 게 등차 수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좀 빨리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차가 3이 오죠. 바로 A에는 일단은 3n 쓰고 그 다음에 첫 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첫 수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첫 수가 1이 되려면 즉 n이 1일 때 그 결과가 1로 나오려면 일단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가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여기에서 AN은 일단은 마이너스 4n 쓰고요. 첫 수가 3으로 맞춰져야 되니까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3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7을 써주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을 결정하는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25번 보면 25번에 5항이 16이라고 했습니다. 즉 A5는 1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8항이 25, 즉 A8은 25라고 했을 때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튼간 우리는 일반항 AN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겠죠. 그죠? 따라서 등차 수열에서는 초항을 그냥 A로 잡고요. 그 다음 공차를 D로 잡았으면 5번째 항은 초항 A1으로 잡게 초항 플러스 4B가 되죠. 이게 지금 16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8항은 초항 플러스 7D라는 뜻이죠. 7개 공차가 붙은 값이니까 이게 25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두 개 연립하게 되면 여기서 빼게 되면 3D가 얼마입니까? 9 나온가요? 3D가 9 나오니까 D 값은 3 나오고요. D 값이 3 나왔으니까 A1은 얼마입니까? 4 나오나요? 따라서 이 수열은 공차가 3이고요. 첫 수가 4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AN은 따라서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쓰고요. 첫 수 4로 맞추려면 이렇게 해주면 AN이 결정이 되고 10번째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5번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초항하고 공차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9번입니다. 79번. 79번 유형을 잡아주면 6하고 24기에 6개의 수를 써놨거든요. 6개 수. 6개의 수를 편의성 A1, A2, A3, A4, A5, A6이라고 할게요. 이때 A1이라고 해서 이게 초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문자 6개를 그냥 A1, 1, 2, 3, 4, 5, 6, 7, 8, 1, 2, 3, 4, 5, 6이라고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공차하고 어떤 그 초항, 완전 첫수는 6입니다. 얘에서 이제 공차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세요. 얘가 바로 초항이고요. 첫항. 얘가 바로 중간에 6개 껴져있으니 얘가 8번째 항입니다. 8번째 항. 그러면 우리가 이 8번째 항 20이라고 하는 놈은 첫 항으로부터 몇 개의 공차가요? 7개의 공차가 붙은 값입니다. 그래서 7D는 14가 되면서 D는 2가 되겠고요. 공차가 2니까 결국은 이 수는 공차가 2니까요. 8, 10, 12, 14, 16,
18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등차수에서 두 개만 주어지면 일반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의 내용입니다. 111번 보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항에다가 두 개의 값은 양 끝에 합과 같다가 바로 등차 중항이죠. 4개에서는 A, B, C, D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4개에서는 이 두 개 합이 이 두 개 합과 같다가 바로 등차 중항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2K-3과 K의 제곱 마이너스 1과 2K 플러스 1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K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가운데 항의 두 개 값,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양 끝에 합과 같다. 2K 마이너스 3과 2K 플러스 1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K 값을 구할 수 있을 테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K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두 개 나올 텐데 이 세 얘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K 값이 좀 제한이 될 겁니다.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138번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세수를 A, B, C라고 놓고 등차 중항을 쓰는 것보다는 세수를 처음부터 등차 수열 걸로 두는 게 좋아요. 가운데 수를 A라고 두고요. 오른쪽을 A 플러스 D라고 두고요. 왼쪽을 A 마이너스 D라고 두면은 문제가 좀 편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등차 수열 이루게 세수를 배열을 했으니까 첫 번째 정보 세수의 합 A-D와 A와 A 플러스 D의 합은 6이고요. 제곱의 합 두 번째 A-D를 제곱하고 A를 제곱하고 A 플러스 D를 제곱해서 합하면 얼마래요? 10 제곱해서 합하면 14에 해서 여기서 바로 A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여기서 D가 나올 겁니다. 아마 D가 두 개가 나올 텐데 D가 두 개 나오더라도 어차피 세수의 배열은 뭐 1, 2, 3이나 3, 2, 1처럼 배열은 달라질지라도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138번, 141번은 등차수를 이룬 네수라고 했습니다. 네 개수가 어떻게 두는 게 좋냐면 가운데로 두 수를 홀수개가 아니라 딱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두 개를 A-D, A 플러스 D라고 두면 차이는 2D로 둔 겁니다. 2D. 여기는 A 플러스 3D가 되고요. 여기는 A 마이너스 3D가 되어서 이렇게 등차수열 4개수를 두면 좀 편하게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등차 중앙. 자, 그 다음에 153번 하나 더 예를 들게요. 153번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퀄 0. 이 3차 방정식 한번 정보 해석하고 갈게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 이퀄 0은 방정식 해가 3개가 나올 텐데 그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이때 근거 계수 관계 2차 방정식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차 계수분의 2차 계수인데 부호가 이렇게 되죠. 부호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한 값은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그대로 보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값 알파 베타 감마 값은 a분의 d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자, 여기에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둬도 되겠지만 이 3차 방정식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가운데를 알파라고 두고요. A라고 두고요. A. 그 다음에 우측을 A 플러스 D, 좌측을 A 마이너스 D라고 두고 나서 근과 계식 관계를 쓰면 좀 편해질 거예요. 첫 번째 하나씩 더하니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는 근과 계수에서 3차 계수분 2차 계수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9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 나오네 3. 그럼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값. 즉 A 마이너스 D하고 A 곱하고 A하고 A 플러스 D 곱하고 A 플러스 D하고 A 마이너스 D를 곱해서 더한 값은 근각계수 관계에서 1분의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그 다음 3개 곱한 값. A 마이너스 D와 A와 A 플러스 D를 곱한 값은 근각계수 관계에서 1분의 K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미 A가 나오고요. 3A는 3이니까요. A는 1 나오네요. 그럼 A가 1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D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D가 아마 2개가 나올지라도 A하고 D가 나오면 D가 2개가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K 값은 여기서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 맞아내세요.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었고, 등차 중앙.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써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시그마 쓰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는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 합공식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SN이라고 쓸게요. SN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2분의 처음, 끝, 그 다음에 개수. 이게 바로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182번 보면 182번에 7, 4, 1, 마이너스 80.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럼 이 수열의 합은 합은 보통 S라고 많이 쓰면 S 몇 개입니까? S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S라고 할게요. 일단 그러면 2분의 1007. 그 다음에 끝은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수를 써야 되는데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려면 어쨌거나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요. 요 수열 일반항 AN이라고 한다면 공차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 첫수 7 맞추려면 여기가 10이 돼야지 첫수가 7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항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것은 30번째죠. 마이너스 80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에서 n의 값이 3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30번째 항이에요. 30번째. 결국은 이 수열은 3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개 해서 S30을 구하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면 184번 5, 1, 마이너스 3의 10개의 합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줬네요. 그럼 S10이겠네. 그럼 2분의 첫수 5번 5, 그 다음 끝수 10번째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서도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을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요. 마이너스 4에 쓰고요. 첫수 5 맞추려면 여기가 9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럼 10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1인가요?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처음 끝 개수는 10개죠.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 합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자주 나오는 형태가 256번을 볼게요. 256번에 처음 5개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요 놈을 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A6, A7, A8, A9, A10 얘를 지금 120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A11, A12, A13, A14, A15 얘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등차 수열에서. 그럼 등차 수열에서는 요 내용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따라서 2분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수 A1이죠. 끝수 A5인데 A5는 우리는 A1 더하기 4B라고 표현해야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리고 개수는 5개죠. 5개. 요 계좌로 20이랍니다. 자, 얘도 정리요. 2분의 첫수 A6인데 A6은 A1 더하기 5B라고 써야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끝수 A10은 A1 더하기 9D라고 써야 되겠죠. 개수 몇 개입니까? 5개죠. 이게 바로 120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첫수 A10, A1 더하기 10D 그 다음에 끝수 A1 더하기 14D죠. 곱하기 개수 5개 요걸 계산합니다. 그럼 얘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 A1하고 D가 나오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놈도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 빨리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뜻,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특히 등차 수열 합 공식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